안녕하세요, 신마입니다. 오늘은 좀 재밌게 알라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알라딘 영화 좀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. 실사화 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. 여기 이분이 알라딘이에요. 국적이 어디 사람인 것 같아요? 딱 봐도 아랍 계열 아니에요? 아랍 계열? 기사를 보니까 알라딘이 원래 중국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알라딘이 우리 알자 들어가는 형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중동 형님들이잖아요. 근데 중국인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그림까지 올라와 있네?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독일의 극작가가 그린 사파인데 그 중국인이라는 게 없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. 실제로 중국인 설정이 맞는 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찾아봤어요.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. 그 알라딘이란 이야기가 이분이 17세기 때, 그리고 요분이 거의 한 18세기였죠? 18세기에 이분은 이제 영국 사람 리처드 버튼이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알라딘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써서 내게 되고, 이 두 버전이 가장 유명해요. 사실 버전은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은데, 이 두 사람 버전이 가장 유명한데, 이 두 사람 버전에서 알라딘은 중국 사람이고, 그리고 그 배경 나라는 중국에 있는 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알라딘이 시작을 하게 돼요. 이건 사실이에요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돼. 술탄도 나오고, 양탄자도 나오고, 어딜 봐도 그 배경은 아랍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. 보면은, 알라딘은 원래 천일야화라는 내용에서, 그 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 천일야화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, 그 천일 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인데, 그 아랍 쪽에서 구전돼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은 게 사실 천일야화예요. 천일야화를 보면은 샤샨 왕조, 기원전 한 4,500년 정도 그때예요. 지금 샤샨 페르시안 왕조 이런 왕조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중동이랑 인도, 여기 인도예요. 요 인도 사이에 있는 왕국인데 그때 한 왕 샤리아르라는 왕이 있어요. 이 왕이 여자들을 동네 처녀들을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고 계속 죽이는 거야. 이분이 여자들을 너무 혐오하게 돼가지고 여자들을 계속 죽여. 그러니까 이제 동네 처녀들이 남아나질 않잖아요. 다 죽고 딸 나면 막 울고. 이 여자 세헤라자드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나 해줘요. 밤에 얘기를 하나 해줘요. 얘기를 해주는데 이날 결말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. 그래서 안 해주니까 왕은 궁금하잖아.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야, 너 얘기 들을 때까지 내가 좀 살려둘게. 내일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결말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요. 또 다른 얘기를 시작을 해요. 이렇게 1000하루를 버텨요. 1000하루를 버티는 게 천일야화이고 이때 한 이야기들을 모은 게 천일야화라는 책이에요. 참고로 1000하루 버틴 이 지혜로운 여인 세헤라자드는 왕이랑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 왕비가 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게 돼요. 이건 좀 번외인데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여자를 혐오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.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잖아요. 이런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왜 여자를 혐오하게 됐나? 이제 왕비가 있었어요.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비가 노예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거야. 노예랑 잠을 자고 있는 거야. 이게 기분이 나쁘지. 내가 이런 한 나라의 왕인데 감히 나를 버리고 노예랑 놀아나? 그래서 엄청난 실망을 해요. 이분 형도 왕이야. 형도 왕이야. 그래서 형한테 나 너무 울적해 해가지고 그 형 나라로 가는 거야. 얘가 갔는데 가보니까 형은 못 만났는데 형수를 먼저 만나는데 형수가 또 바람을 피고 있는 거야. 형수도. 심지어 형수는 자기 와이프는 노예 한 명이랑 놀아놨잖아요. 형수는 노예 여러 명이랑 놀고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이쪽도 좀 되게 솔직하고 좀 개방적인 사회였나 봐요.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엄청난 좌절을 하죠. 이제 좌절을 하고서 여자는 못 쓰겠다. 여자 너무 싫다. 다 죽여버려야지. 이제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죽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죠. 천일야화가 아까 그 두 유럽 사람이 중국인이라고 썼잖아요. 근데 이제 아랍 쪽에 우리가 원본 책이 있었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. 여기 옛날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없어요. 거의 한 9세기 되게 옛날이죠. 9세기 이때부터 해서 천일밤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랍 쪽에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도 이쪽 인도랑 이쪽 페르시아죠. 인도 페르시아 이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막
다, 뭐, 설화, 뭐,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, 알프 라일라 해가지고, 천일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, 천일밤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을 해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9세기잖아요. 9세기예요, 9세기. 근데 아까 그 유럽 사람들은 17세기예요. 자그마치 이 기간에 800년의 세월이 있어요. 800년의 세월. 애초에 천일야화가 무슨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모음이잖아요. 뭐 이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랍 사람들한테 넘어가요. 그 이야기가 이제 널리 퍼지게 돼요. 아랍 사람들한테 이제 몇백 년 있다 보니까 아랍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이제 인도랑 페르시아 뭐 아랍 얘기가 이제 섞여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. 11세기 정도 돼요. 이제 11세기 여기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죠. 요 중간쯤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집트거든요. 그래서 이집트로 퍼지게 돼요. 그래서 한 500년, 600년 동안 요 사이에는 이집트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천일야화라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얘기는 여기설화, 여기설화, 여기설화가 합쳐져가지고 이쪽 아랍 얘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돌게 되는 그런 천일밤이라는 이야기가 천일야화의 시작인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천일야화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올 수 있었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유럽에 거의 17세기쯤에 넘어오게 됐어요. 이게 왜 넘어오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향신료라는 게 있었어요. 향신료. 이 향신료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거의 16세기, 17세기에 좀 퍼졌다고 했잖아요. 16세기 말인데 천일야화가 그때 이쪽에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어요. 오스만 제국. 엄청난 강대국이에요. 그래서 좀 뭐 신성 로마 제국이랑도 막 부딪히고 엄청 대제국이었죠. 이쪽 이제 유럽 사람들은 향신료 같은 게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들어오려고 했어요.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제 인도 같은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육로가 이렇게 막혀버린 거예요. 육로가. 오스만 제국이 안 줘. 줘도 비싸게 줘. 너무 비싸게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갖고는 싶은데 이제 안 되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바닷길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.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, 대항해 시대. 그때 배경이에요. 뭐, 인도인 줄 알고 막 아메리카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. 뭐, 그래서 뭐, 여기서 뭐, 금도 가져오고 막, 향신료도 가져오고 막 난리가 나요. 그래서 바다를 제패한 사람들이 막 엄청난 부자들이 되고 그런 시대였어요. 이 시대가.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때 뭐, 나가기 시작한 초기라 가지고, 중동은 어떠느니, 아시아 사람은 어떠느니, 뭐, 인도가 어떤 사람들이, 이거를 잘 몰랐어요. 여기서 뭔가 되게 좋은 물건들은 막 들어오는데, 이 사람들이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잘 알고 싶어, 알고 싶어, 알고 싶어 이러는데 그때 나타난 형이 이 형이에요. 아까 보여드렸던 앙투안 갈랑이라. 이 형이 딱 대항해 시대에 딱 맞춰서 나와요. 그 시점에 보면은 1600년부터 이제 1700년대까지 이 형이 살게 되고 아랍 쪽 이쪽 번역가예요. 아랍 쪽에 갔다가 얘기를 하나 듣고 와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쓰기 시작해요. 세븐 보야지 오브 신바드.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바드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. 여기 안토니오 갈랑 써있죠. 앙뚜안 갈랑이라고 있죠. 근데 이 책이 완전 히트를 친 거예요. 대히트. 왜냐면은 아까 그 동양에서 막 좋은 게 오고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막 신비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신바드 얘기 좀 신비하거든요. 좀 막 가가지고 신바드 얘기 보면은 이런 괴물 있는 사람보다 훨씬 크죠. 이런 괴물을 만난다던가 어느 섬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보다 큰 알이 있는 거야. 이거 새거든요. 뭐 새 알이 있고 이런 신밧드의 얘기를 하니 안 그래도 궁금한데 유럽이 난리가 난 거야. 난리가. 그러니까 이 형이 이게 기회구나. 이제 인사이트가 생긴 거야. 이거다 싶은 거야. 아랍에서 책을 주문을 해와요. 아랍어로 된 천일야화를 가져오게 돼요.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천일야화라는 책 7권을 쓰게 돼요. 뉴 이건데 이게 그리고 하루, 밤, 꽁때 내용이고 콘텐츠고 아랍 쪽의 이야기다. 그래서 천일야화라는 이 책을 내게 돼요. 7권을 냈는데 이 책이 신바트 이것도 그렇지만 이 책은 완전 거의 역사의 길이 남을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프랑스에는 뭐 전역으로 다 퍼졌고 프랑스 귀족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얘기를 해요. 뭐 아랍은 이렇다던더라.
뭐 어디는 이렇다더라.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그 잘 산다는 집에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. 자, 그런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에서 되게 강대국이에요. 강대국. 프랑스에서 유행하면 전 유럽이 다 유행을 해요. 전 세계로 다 퍼진 거예요. 유럽 내. 이게 유럽의 베스트셀러. 그것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. 여기 보면은 되게 자본주의적 관점이에요.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이제 설득을 해요. 야, 너 이거 가지고, 야, 지금 이게 인기가 이런데, 야, 이거 가지고 너 멈출 거야? 더 해야지. 더 해야지. 아, 말도 안 돼. 뭐, 야, 더 내, 더 내. 그러니까 이 형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신바트 얘기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알라딘 얘기. 알라딘 그 요술램프 얘기죠. 그거랑 알라딘의 40인의 도둑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천일야화의 기본 원래 내용에는 이 내용들이 없었고 요거는 별도로 구전되던 내용인데 그 아랍 쪽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걸 전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유럽으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것저것 잡다한 얘기들을 다 천일야화에 꽂아서 넣기 시작했어요. 한 7, 8권을 더 내서 한 10몇 권을 냈어요, 결국. 원본은 7권이었는데 10몇 권으로 늘려가지고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때 알라딘의 설정을 보면은 중국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. 두 가지 버전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. 처음에 천일야화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히트를 친 다음에 이제 각 나라에서 번역을 해요. 각 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 그 앙투안 갈랑이란 사람이 번역을 했을 때는 원래 아랍이라던가 이런 구전된 얘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구전된 얘기 이제 그 원전을 찾아보면은 뭐 정말 야한 것도 많고요. 아니 이 그 천일야화 시작도 야했잖아요. 천일야화 시작도 뭐 바람 펴가지고 이건 제가 되게 순화한 거예요. 바람 핀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. 왕비가 이제 그러면서 시작된 내용이었고 이 천일야화에도 그런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고 아랍색이 강한 것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앙투안 갈랑 형 너무 심한 건 다 삭제를 하고서 유럽 사람들한테 괜찮은 걸로 각색을 해서 좀 쓴 거예요. 천일야화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전을 약간 훼손해서 튜닝을 좀 한 거였죠. 100년 뒤에 리처드 버튼이라는 형이 나와서 이게 영국 사람이에요.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을 써요. 아라비안의 밤이라고 쓴 거는 이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있던 것들은 좀 잘못됐다. 이 사람은 아랍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. 아랍 쪽에도 가보고 그쪽의 문화도 많이 이해를 했고 원전에 가깝게 우리 다시 이야기를 번역을 해야 된다. 이 형이 다시 번역을 해서 쓰기를 시작해요. 근데 또 이 형이 또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게 그 당시에 인도에서 아랍 사람이 쓴 천일야화라는 번역본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. 되게 방대한 양이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, 이 타이밍도 좋다. 내가 그거를 번역을 해야겠다. 가져와서 이 형도 번역을 해요. 그래서 앙투안 갈랑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. 근데 이 천일야화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. 그 이야기가 천일간 계속이 돼야 되잖아. 천하루가 계속이 돼야 되잖아. 그러면 하다못해 이야기가 1000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1000개가. 뭐 하나 갖고 뭐 며칠을 끌었으니까 그래도 한 900개 뭐 그 정도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. 보면은 원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 한 200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. 200개밖에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착을 하게 돼요. 아씨 1000개 채워야 되는데 1000개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리차드 버튼 형도 처음에는 원전 번역을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충실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채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개가 안 되니까 집착이 생기잖아. 이야기를 결국 자기도 갖다 껴서 넣게 돼요. 원래 원전에 없었던 아라비안 나이트, 알리바바, 알라딘 내용, 뭐 신바트 내용 이런 것들 이 형도 다 갖다서 집어넣게 돼요. 근데 이 내용을 처음에 누가 썼느냐? 앙투안 갈랑이 썼죠. 그래서 이건 확실치 않아요. 이 형이 썼던 걸 그대로 이 안에 집어넣은 건지 아랍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지 뭐 그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결국 이 두 버전의 알라딘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 사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. 그 아랍 쪽에 원작이 있었으면 딱 좋은데 그 원작 천일야에는 이게 들어간 내용이 아니거든요. 이 형이 넣은 얘기거든요, 중간에. 하여튼은 투안 갈랑 형으로부터 이제 중국인이었다는 설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이 형이 왜곡을 했는지 아니면은 애초에 설정이 그랬는지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. 이거를 가지고 한 두 가지 설이 있어요. 왜 중국인 설정이 돼 있냐? 이제 첫 번째는 동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. 알라딘 얘기를 보면은 모든 배경은 그 아랍 쪽 배경이에요. 심지어 왕을 중국이었으면은 엠퍼러라고 해가지고 황제라고 칭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왕은 술탄이야. 그리고 양탄자 많이 쓰고 그리고 램프 많이 쓰고 이거 다 램프 석유에다 기름 태우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아랍 쪽 관련된 유물들이잖아요. 모든 이야기 배경은 아랍인데 시작 부분만 중국의 한 나라입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잖아요. 첫 번째는 오해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
이게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 이게 중국 자치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쪽에 회족이라고 해요. 그 위구르족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사람이지만 믿는 게 이슬람교예요. 그래서 완전 이슬람교도처럼 뭐 이런 흰 모자도 쓰고요. 뭐 이런 집회도 하고 우리 실크로드 있잖아요. 이 실크로드 육상 무역을 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예인 거예요. 너무 이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입장을 했을 때는 아랍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인이래 착각을 했을 거다라는 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족의 이야기를 쓴 건데 아 이게 중국이구나라고 해서 처음 설정을 중국으로 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양 이런 데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잖아요. 안 그래도 대부분 아랍 얘기야 아랍. 아랍 얘기는 충분히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동양 얘기도 좀 섞고 싶은 거야. 여기 신비한 나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탄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니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중국인이었다. 중국 나라였다. 넣었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. 앙투안 갈랑이라는 사람이 알라딘을 쓴 거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딘이랑 좀 내용이 다른 거 알고 계세요? 디즈니에서 한 거랑? 디즈니에서는 이거를 각색을 해요. 좀 아이들이 알기 쉽고 좀 잔인한 부분 빼고 그래서 이제 각색한 내용이에요. 원작은 이건 똑같아요. 처음에 요 램프 가져오라고 시켜요. 동굴에다 넣어요. 이 동굴이 위험하니까 내가 마법사의 반지를 하나 줄게 해서 여기다 반지를 하나를 줘요. 이 알라딘은 반지를 갖고 이 동굴에 들어간 거고 동굴에서 램프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뭐 이 형이랑 잘 안 돼가지고 갇히게 되는 게 원래 내용이에요. 이 반지도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긴 해요.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애도 지니고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어요. 그래서 원작에는 이 두 개의 지니가 있는데 요 지니는 소원을 조금만 작은 거밖에 못 들어주고요. 이 지니는 훨씬 파워풀해서 다 들어주는 지니인 거예요. 요 반지를 사용해서 탈출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램프를 갖다 놨는데 이제 램프를 집에서 보니까 이제 오래되니까 먼지가 많은 거예요. 먼지를 이렇게 툭툭툭툭 털다 보니까 큰 지니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지니한테 소원도 무제한이에요. 그냥 얘기하면 다 들어줘. 그 영화랑 좀 달라요. 공주의 마음을 그리고 본인의 뭐 이런 엄청난 궁전을 하나 짓고 여기서 이제 공주랑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이제 이 형이 열받잖아. 어디 거렁뱅이 도둑놈 새끼가 가가지고 내 걸 가지고서 왕이 돼.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내가 새 램프 줄 테니까 헛 램프랑 교환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. 엄마는 좋은데? 이 자식 뭐지? 교환을 해주네요? 왜 교환을 해줘? 아싸 좋구나 하면서 이거를 다 자기 쪽으로 뺏어와요. 이거 여자도 같이 데리고 오나 그럴 거예요. 그럼 알라딘은 갑자기 알그지가 된 거잖아. 다행히도 알라딘은 반지 요정 지니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. 요 지니한테 이 성 있는 대로 날 데려다줘 하는 거예요. 성에 들어가서 이 아저씨를 죽이고 이걸 다시 자기 걸로 가져오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돼서 공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게 원작의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디즈니에서 좀 바꿨죠.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실사 디즈니 영화입니다. 실사 디즈니 영화는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또 달라져요. 또 달라져. 자스민이 정말 주도적인 여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영화가 각색이 또 돼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주인공이고 이분이 특히 하드캐리예요. 얼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고 그러고 분량도 많고 이분이 중심이 돼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돼요. 알라딘 역할이 정말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 알라딘은 거의 조연이에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자스민과 지니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될 정도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사실 이야기는 시대에 가면서 좀 변하잖아요. 알라딘은 뭐 원작은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알라딘은 그가 아랍 왕자일 때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내용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